연예계 활동 의지가 있었던 걸로 보였거든요. 구하라 씨가 일본 활동을 계속했었고, 근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된 걸까요? 저희 이거는 조사 받으면서 추후에 밝혀진. 그 남자친구인 최 씨가 구하라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면서 먼저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측이 서로 쌍방폭행이라고 하면서 서로의 다친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까지 SNS에 올리고 이 일이 일파만파 번지게 된 거죠. 이후에 이제 정말 화가 났던 거는 여자 연예인으로서 정말 그 치명적일 수 있는 사생활 동영상 문제까지 이제 불거졌잖아요. 그 과거 남자친구였던 최 씨가 이제 이 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이제 협박을 하면서 문제가 크게 불거졌는데 사실은 이제 그때 구하라 씨가 이제 그러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이제 무릎을 꿇고 막 비는 그 CCTV가 또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보는 저도 너무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는데 본인은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최 씨가 영상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이제 전해졌는데 당시 한 연예 매체를 통해서 이제 연락을 시도한 것까지는 사실으로 드러났어요. 근데 결국 구하라 씨는 지난해 9월에 최 씨를 고소를 하게 됩니다. 이런 기사가 터진 것만 해도 너무나 부담이고 압박인데 증인으로 또 재판장에 가야 된다라는 건 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압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이렇게 처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자 연예인한테 너무나 가혹한 일들이 계속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어서 유명인으로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거기에다 또 여자 연예인으로서 사는 건 또 얼마나 더 힘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며칠이었던 것 같아요. 전 남자친구 최 씨는 지난 8월 29일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어요. 근데 당시에 적용됐던 혐의가 협박, 강요, 상해, 재물 손괴 등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구하라 씨가 항소를 했고 최 씨도 항소장을 접수를 해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근데 불법 촬영이 아니더라고 해도 본인이 그걸 가지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한때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너무 악질적이지 않나요? 사실 그 부분 때문에 협박죄는 성립이 된 건데요. 이 촬영물이 엄밀히 말해 지금 말해서 이게 몰래 찍었다거나 불법적으로 찍었던 건 아니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왜냐면 그 당시에 두 사람이 사랑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합의하에서 이게 만들어진 동영상이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에서 이건 여성이든 남성이든 마찬가지예요. 나의 그런 사적인 모습을 담긴 동영상을 누군가가 외부에 유포하겠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엄청난 이게 충격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저도 뭐 그 얼마 전에 막 제 턱 같은 것도 막 올라오고 그냥 뭐 구하라 씨의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냥 그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은 제 등기부등본 올렸어요. 근데 왜요? 뭐 재산 상황 보였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재산 상황을. 근데 어쨌든 뭐 개인적인 사생활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저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족분들도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일들이 세상에 공개가 되면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 남자친구였던 최 씨는 어떻게 입장을 밝혔나요? 네, 구하라 씨가 사망한 이후에 이 최 씨의 SNS를 보니까 바로 비공개로 전환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 최 씨가 구하라 씨와 법적 공방을 벌였을 때 그 서울 강남에 위치한 모 동네에서 이 미용실을 오픈을 했었었는데 뭐 파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최 씨와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월요일 날 미용실을 갔었는데 문을 닫았더라고요.